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만큼이나 주목되는 건 연일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 행보인데요. 중국은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을 일컫는 이른바 항미 원조 띄우기에 적극 나섰고 북한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대남 비난을 재개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중국군을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간 저우언라이 총리는 베이징 호텔에서 성대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중국의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참전 노병 인터뷰 등 관련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군의 승리한 전투를 다룬 영화를 비롯해 전례 없이 많은 제작물을 선보이는가 하면 8천만 명 넘게 속한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의 SNS 계정에선 한국 전쟁이 북한군의 남침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며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주권을 주장하다 벌어진 내전이라고 선전했습니다. 6.25 자체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된 한국 전쟁인데 이 부분은 쏙 빼고 북한이 중심이 됐고 그리고 북한과 연합해서 미국을 막은 영웅적인 전쟁. 이게 항미 원조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6.25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앞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강조해 한국과 미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 명백한 역사 왜곡이죠? 예, 우리 입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걸로. 한국 전쟁 관련 유물들이 전시된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중국 핵심 권력 7인방이 총출동해 항미 원조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내부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중미 갈등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세게 폭발을 하고 있고 중국도 밀리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사실 국내적으로도 시진핑 체제라든지 공산당 시스템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띄우기를 좀 하는 거죠. 중국의 항미 원조 띄우기는 길어질 수도 있는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과도 연일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90분 동안 이어진 미국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 북한 문제는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내세우며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It's 25 miles away.
millions and millions, 32 million people, and so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President We Trump, don't have that's a war,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서울 인구를 잘못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치적을 강조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이 문제 있는 행동을 지속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화해줬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했습니다. Not Your a- response. saying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관계 진전에 상대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Korea, they thought would be a war, and a war immediately with North Korea. How's that worked out, right? It's worked out very nicely. You know, we'll talk, keep talking.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톱다운 방식 대화를 이어가며 북미 협상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종전선언 등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고 재선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온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나 하노이 때처럼 쉬운 그러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트럼프는 뭔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맺어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경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노벨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면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 합의 그게 아마 스몰 딜일지언정 그런 거를 충분히 맺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은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대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를 밝히면서도 핵능력 감축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된다면 북한 문제는 아주 후순위예요. 바이든이 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대응, 경제 회복, 동맹 회복,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중국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북한 문제는 후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문제 리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다 시작된 다음에나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 시간 동안 북한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겠느냐.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색될 국면이 경향이 그냥 지금 봐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전판이 누가 되겠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로선 대선 가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역전으로 재선에 성공하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지속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독자적으로 중국을 집중 공격했다면 바이든은 주변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누가 돼도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되면 더 내 방법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시 뽑아준 거잖아요. 더 세게 갈 그 개연성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압박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볼 때는 바이든이 되는 게 그나마 좀 공간이 더 있지 않겠느냐. 중국과는 축전을 주고받으며 친선을 과시한 북한이 남측을 향해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맹비난했는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서 실장을 직접 겨냥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이 대북 정책을 총괄해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남북만이 아닌 미국 등 주변국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한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오 장관이 CIA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서 실장의 미국 행과 발언에 대해 구접스럽다, 얼빠진 나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남북 관계를 국제관계의 종속물로 격화시킨 망언이란 겁니다. 북한은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이 주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남한의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한의 보수 세력이 동족을 헐뜯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우발적 사건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6.25 전쟁 참전 70주년 등을 고리로 연일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곧 판가름이 날 미국 대선의 향배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북한의 산과 들에도 가을이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 모습이 북한 TV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북한의 명산, 함께 감상하시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고 있는 오색 단풍. 산들이 가을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잎들이 선명한 빛깔을 낸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산지가 많고 기온도 낮아 단풍이 유난히 다채로워 보입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도 단풍이 아름다운 풍악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풍이 붉게 물든 이 가을철의 금강산은 경치의 최출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철의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 일러왔습니다. 북한의 6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구월산도 99개의 봉우리가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양 모란봉에는 가을 풍경을 놓칠세라 북한 최대 미술 창작 단체인 만수대 창작사 화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울긋불긋한 가을 풍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오곤 합니다. 이런 가을 풍치를 담자고 하는데 제 능력이 꽤 따라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볼수록 여기 모란봉은 정말 사계절 다 아름답습니다. 바닥에 깔린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는데요. 조선중앙TV는 모란봉 단풍이 10월 말에 최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서 남한에서는 그 유적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북한에서 연이어 벽화 무덤이 발굴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발굴된 고구려 벽화 무덤입니다. 석실을 흙으로 덮은 형태로 무덤 안쪽에 그려진 사신도가 눈에 띕니다. 벽화의 기본 주제는 사신도입니다. 사신도라는 것은 옛날에 4개의 방위를 지키는 백호, 청룡, 주자, 현무 등 4마리의 상상화된 짐승을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붉은색 안료로 강조된 눈, 누운 듯한 몸통, 휘어진 꼬리는 백호를 표현한 겁니다. 서쪽의 수호신인 만큼 무덤 서쪽 벽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선민주문화공학회에서는 발굴 정령을 심의하고 이 무덤이 영광 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신도 주제의 벽화 무덤이며 그 축조 시기는 6세기 경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황해도에서 고구려 벽화 고분 2기가 발굴됐는데요.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벽화 무덤은 희소성이 높은 유적입니다. 북한과 중국 일대에서 발굴된 고구려 시대 무덤은 만기가 넘지만 벽화는 그중 1% 정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적은 고구려의 문화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과거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서 발굴된 고구려 고분군은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다소 격앙된 듯한 고음의 목소리와 경직된 자세, 바로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들의 정형화된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에 해당하는 북한 방송원들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교양과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기도 하고 태풍 피해 지역에 특파돼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북한 방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직후의 평양 거리. 행사가 끝난 어두운 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북한 국기와 꽃을 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중구역 동성리 앞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0월 10일 1시 45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열병식 직후의 상황을 녹화 중계한 것이다. 방송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열병식 참가자들의 자동차 행렬과 함께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부각시켰다. 뜻깊은 10월 10일 0시부터 우리는 여기 연도에서 열병대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에들도 없는 최고 열병식을 보여준 우리 군대들 아닙니까? 그 주인공들을 환영하는 이 연도에 선 것이 막 긍지스럽습니다. 장합니다. 이 연도에 서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날 중계 당시 조선중앙TV의 방송원들이 차량 행렬 구간마다에 배치돼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금 자동차 정대는 보통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계층 군중들의 환호의 열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꺼져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명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사이어문화회관입니다. 열병대원들을 태운 자동차 행렬이 지금 려명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장전거리입니다. 평양대국장 앞에서 출발한 기계와 정대들이 지금 여기 장전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열병식만 중계했던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탈북민도 북한 열병식이나 군중 행사 현장에 방송원들이 투입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핵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어땠는지 그 주민들 반응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던데 시도를 예전에는 정말 없던 모습이에요. 전문가들은 방송원들의 현장성, 대중성 강화가 이미 정부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제는 보도 부문까지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대중들과 좀 더 밀접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 현장 취재 또는 공장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연습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열병식에도 투입된 거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에는 상당한 변화가 엿보인다. 방송원들의 경우 딱딱하고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강했다면 점차 대중들과 호흡하며 현장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18년 병사들의 고향 소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는 방송원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거 뭐 장진감자. 박성원 동지, 이렇게 감자밭 옆에 쭉 앉아서 감자구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뭐 나도 이거 양강도 대용단 또 이 장진 부전에서
이 감자구이가 특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장진당에 와서 또 감자밭 옆에서 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평양으로부터 600여리 떨어진 평안북도 창성군입니다. 이후 조선중앙TV에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대로 전달하는 리얼리티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했는데 방송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면 다래줄기, 모루줄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어떤 형식 어떻게 갈라봅니까? 다래줄기는 붉고 맵긴 하고 모루줄기는 가늘면서도 고칠고칠합니다. 주민 인터뷰도 즉석에서 가감없이 진행됐고 모르다! 현장음도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방송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 정책의 변화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준공 행사까지 열며 손님 맞이를 시작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조선중앙TV는 이곳에 영화배우 출신 방송원 김은정을 투입해 적극적인 선전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이번에 이 석탕온천의 천질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메타규산과 불소의 함량에 있어서 세계적인 온천이라고 합니다. 보다 주민 친화적이면서 현장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전달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올 들어 조선중앙TV는 방송원들을 통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이 연이어 닥친 지난 8월과 9월. 다수의 방송원들이 태풍 현장에 급파된 것이다. 여기는 태풍 9호의 영향을 받게 될 강원도 고성군 읍지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원산시에서 태풍 9호의 현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눅나다리에서 평양시 태풍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시경부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점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베테랑 방송원부터 젊은 방송원까지. 당시 방송원들은 급파된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상황을 보도했는데 조선중앙TV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재난 방송을 중계했다. 북한이 재난 방송을 위해 실시간 중계나 마찬가지인 방송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V를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녁에 오후 5시 그때 버더 시간이라든가 저녁 8시 그때 딱 2번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TV를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고 그나마 들을 수 있었다는 건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에 좀 얘기를 해줘요. 뉴스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걸 통해서 조금씩 듣곤 했었어요. 지난 9월 7일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한을 강타했을 때는 그야말로 방송원들의 활약이 전례 없이 부각됐다. 조선중앙TV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태풍 상황을 특보로 내보냈고 이때 방송원들의 취재 과정도 화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여기는 강원도 통천 앞바다입니다. 오전 7시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상황을 전하는 방송원. 지금 현재 통천 지방은 태풍 10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 반 후인 9시 30분엔 비를 흠뻑 맞은 방송원의 모습이 전파를 탔고 여기는 강원도 통천 앞바다입니다. 지금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해서 이 바람과 폭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후 정오 무렵엔 거센 파도 앞에서 상황을 전달하는 방송원의 모습이 태풍의 위력을 가늠케 했다. 지금 2시 현재 태풍 10호는 고성과 통천을 가까이 하면서 그 영향이 점점 최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방송원은 폭풍우를 피해 차 안에서까지 보도를 진행했다. 그 밖에 물이 찬 도로에 들어가거나 현재 여기 신포지대는 이렇게 세찬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들고 있던 우산이 뒤집어진 채 방송을 하고 여기는 청진시 신안구역 해운동에 위치한 바닷가 지역입니다. 비바람에 흠뻑 젖은 방송원들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에 방송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재난재해 방송은 철저히 통제했던 북한. 올해는 현장 상황까지 그대로 노출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 방송이 과거 조선중앙TV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분석한다. 조선중앙TV가 이렇게 태풍 소식을 발빠르게 방송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방송이 체제의 자존심보다 주민 안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은 방송에 있어서도 실용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읽힙니다. 여기엔 휴대폰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보도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내부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서 북한의 자연재해, 특히 홍수와 같은 피해는 잘 읽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외부 세계에 감출 수도 없는 거고 내부에서도 이제 북한 내부의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의 보급이 그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북한 민심,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과와 배맛 평가를 위한 군중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호승용 기자가 모란봉의 가을 풍경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최근 조선중앙TV는 뉴스를 전하며 해당 보도에 담당 기자 이름을 넣기 시작했다. 과거 방송원이나 기자들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은 것에서 새로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방송원이나 기자 개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중앙TV는 물론 북한 매체 변화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 선전선동의 기본 중 하나가 공감이거든요. 즉 인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선전선동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신속한 보도와 방송원을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점차 전달하는 것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터진 물건은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방송원의 활약과 함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조선중앙TV.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 내용과 선전-선동 방식은 여전한 가운데 이들 방송원들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열두 살 때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건너와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공을 차고 놀던 탈북민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네, 축구의 길로 나선 뒤에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프로축구 선수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유소년 국가대표 때에는 남한 대표로 북한과 경기도 치렀다는데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축구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도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창준 코치를 통일로 미래로에서 만났습니다. 최윤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1순위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운동선수인데요. 저기 보면은 아이들 살짝 보인다. 애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특별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길래 특별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미래의 축구 꿈나무들이 운동장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펼칩니다. 어이, 좋아. 손 안 부딪히게. 맞춰봐. 드리블 하면서. 축구 선수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서울 구룡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
코치 선생님의 능숙한 기술에 모두 눈을 떼지 못하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 사람은 가서 이렇게 막 말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바로 접니다. 여기가 제 모교거든요. 네. 여기 졸업생이고 또 졸업해서 아이들 훈련을 하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김창준 코치는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남한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어린 시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 김영공 감독의 눈에 띄어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창준이 초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교회에서 운동하는 거 이제 노는 걸 보고 소질이 좀 있어 보인다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점점점 그 실력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됐죠. 축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0년.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돼 북한과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분은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예, 유소년 대표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제 느낌으로는 정말 내가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가 좀 나오는구나. 고등학생 때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했고 대학에서는 리그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프로팀에 입단까지 했지만 아쉽게도 국가대표 태극마크는 달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체 조건 때문에도 주변에서 많이 좀 걱정했고 제 자리가 수비수다 보니까요. 프로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결국에 마지막 이제 뭐 테스트 이런 것 보면서 프로에서는 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다. 선수의 길은 접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할 수 없어 지도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코치님이 축구 선수였던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코치님하고 좀 친하고 좀 코치님이 축구 선수였다는 게 좀 뿌듯했어요. 슛 때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드리블 하는 거랑 또 그 콘드리블이랑 리프트 하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애기야, 애기. 지금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치인데요. 제가 안 올 때는 아이들이 물어보진 않던데 김창준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시냐고 그런 데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뭐 제자지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너무 대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시간. 김창준 코치는 곧 치르게 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시험 준비에 쉴 틈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도 중요하지만 이론 공부도 필수라는데요. 실기 가서 이제 저희가 구술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에서 이런 유소년에 대해서 유의 사항들이라든지 뭐 갖춰야 할 자질 그리고 또 뭐 스포츠에 있어서 규칙들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더 알고 있어야. 창준 씨가 이토록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건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의 힘이 컸습니다. 서로의 일을 하다 보니 떨어져 지내는 엄마를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거 하나 사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기특도 하죠.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선물로 듬뿍 담습니다. 그래 이런 거 이쁘다. 이거 한번 신어볼까? 네. 한번 신어볼까? 보세요 이쁘죠? 괜찮네. 그거 바로 신고 가야 되겠다. 선생님 저희 이걸로 해주시고요. 바로 신고 갈게요. 엄마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딱 들어. 너무 이쁘고. 이쁘다 근데. 응. 너무나 좋아요. 다행이다. 고마워. 오랜만에 보내는 단란한 시간에 모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맛있겠다. 찍어서 그쪽. 맛있네.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아들 덕에 너무 맛있는 거 먹네요. 든든하게 자란 막내 아들이 어머니는 대견하기만 합니다. 저도 뭐 다른 부모들처럼 뭐 시합하고 그러면 매일 못 갔거든요. 그거 가지 못해도 상준이가 또 엄마 심정을 아니까 엄마 오지 마. 엄마 오면 자기가 더 축구가 안 된다는. 선수를 꿈꾸던 학생에서 지도자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창준 씨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꿈을 정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꿈을 만들려고 또 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졸업해서 나가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억하고 찾아오고 또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잘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야죠. 김창준 코치의 축구 인생 2막. 또 한 번 빛나길 응원합니다. 일명 김수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북한의 해킹 그룹이 남북의창 제작진을 사칭해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인터뷰나 자료 요청을 이메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가을 거지 모습을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